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종합 운영 계획안에서 광주역 진입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서대전역은 정차역으로 추가돼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이 광주 MBC가 주최한 첫 TV 토론회에서 당내 경선에서 보기 드문 난타전을 벌이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휴식을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로 향했습니다. 김기태 감독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종합 운영 계획안에서 광주역 진입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광주역 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개통을 코앞에 둔 상황 속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호남 KTX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광주역 진입이 제외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3월 새로 개통되는 호남고속철은 용산역을 출발해 충북 오송을 거쳐 광주 송정역에서만 정차하게 됩니다. 지난 6일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토부에 넘긴 코레일 측은 광주역 진입이 비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대전역 경유안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국토부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광주역 진입이 포함되지 않은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역 KTX 진입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정부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재차 진입해 줄 걸 요청을 했고요. 이 밖에도 처음 공개된 계획안에는 운임을 현재 38,600원에서 46,800원으로 올린다는 내용과 기존의 하루 평균 20회 정도 왕복하던 열차를 3, 40분에 한 대꼴, 왕복 30회 정도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승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뚜껑을 연 계획안에 광주역 진입이 제외돼 있어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 고속철 정차 노선에 광주역이 빠졌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서대전역은 정차역으로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광주시와 대전시가 요구해왔던 부분 가운데 대전시의 요구만 반영된 셈이어서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이번에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호남 고속철 노선이 대전 부근으로 와서는 동쪽으로 크게 휘어집니다. 서울에서 충북 오송을 거쳐 직선으로 뻗어나가던 노선이 기존 선로를 이용해 서대전역을 들렀다. 역시 기존 선로를 이용해 익산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전체 호남 고속철 운행 편수 가운데 20% 정도를 이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남 고속철도를 저속철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호남권 시도민의 위험망이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오송에서 익산까지 우회하는 150km 구간은 호남 고속철 전용 선로가 아닌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은 45분이 더 늘어나고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까지 2시간 18분이 걸리게 돼 결국 호남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단축 효과가 기존 66분에서 21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계획에 없던 서대전역 경유가 포함된 데 대해 코레일은 호남 고속철 이용객의 30% 정도가 대전 지역에서 승하차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객 요구도 있는 데다 수익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논리 이대로라면 KTX 광주역 진입을 건의해온 광주시 요구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와 대전시의 요구 중 대전시의 요구만 받아들여진 데 대한 지역 간 자존심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코레일이 신청한 호남 고속철도 종합 운영 계획은 한 달 정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에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출입 차량의 이동이 제한된다며 이 기간 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 소독을 비롯한 방역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무안을 포함해 경상권과 수도권 등지의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고 충청 지역에서도 철새 서식지에서 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차선 규제봉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불법 주행으로 인한 파손이 많은데 부서진 파편들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무안의 한 국도.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차선 규제봉이 삐뚤빼뚤 제멋대로 휘어져 있습니다. 규제봉을 고정시키는 나사는 뽑힌 지 오래. 주변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차선 규제봉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은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이 도로를 자주 오가는 한 택시는 떨어진 나사가 박혀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10여만 원의 교체 비용 보상은 포기했지만 당시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타이어를 파손시킬 수도 있고 또 전 차량 바퀴에 부딪혀가지고 후구 차량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 실로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업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차선 규제봉이 곳곳에서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도리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탈세 혐의로 고발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공소시효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6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포탈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인정돼 검찰이 기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 황제노역 사건 당시 봐주기 구형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기소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해진 회원이 갖고 있던 여수 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청해진 해운이 여수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상사고의 위험을 고려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 거문도 항로의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는 지난해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지의 농산물 3,200여 건을 검사해 부추 등 16개 품목에 걸쳐 잔류농약 기준치를 통과한 농산물 1톤가량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도매시장에서 반출되기 전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967kg을 압류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자를 행정관청에 고발하는가 하면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첫 생방송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날선 공방전을 벌인 가운데 이인영 후보는 세대교체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서 빅토로 불리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토론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갑니다. 문 후보께서 당대표 되면은 대권 후보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당내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전행할 것 같아. 그래서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당원들 사이에 많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당을 꽉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파와 지역주의 청산을 외쳐온 이인영 후보는 두 후보의 약점을 차례로 정조준했습니다. 친노가 계파로 존재하고 또 그 계파의 패권을 휘두른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친노가 계파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지역의 할거 구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또 그런 것에 입각한
경선 행보를 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새 후보는 호남 정치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비호남 지역에서도 이기는 당을 만들어야 총선 승리, 정권 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 길을 먼저 열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광주의 정신, 5.18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것을 앞장서서 실천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호남도 비호남도 뭉치는 길이지 왜 자꾸 호남을 갈라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은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광주 전남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한번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당대표 경선은 호남 민심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 후보들은 토론회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민심을 다졌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TV 토론회 일정에 맞춰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진 문재인 후보는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의 변화는 호남의 지지 없인 불가능하다며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당을 이끌 수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사람이 당의 간판이 되고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두 후보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본선 진출 이후 광주를 두 번째로 찾은 이인영 후보는 계파주의와 지역주의로 망가진 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되돌리겠다며 세대 교체론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막 지금 TV 토론 끝나가지고 그래도 잠깐 시민들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네, 좋은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전날 전남 방문에 이어 광주를 찾은 박지원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등 친화력을 발휘하며 광주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호남의 지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후보들의 장애 대결 역시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까요? 새 지휘봉을 잡은 김기태 감독을 김낙곤 취재부장이 만나봤습니다. 경기장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좋죠. 이게 보면은 그전에 어렸을 때 뛰던 야구장 그때도 좋아 보였지만 새로운 야구장 이 정도면 뭐 메이저급이고 좋죠. 이제 여기에 맞게끔 또 관중 꽉꽉 차게끔 만들어야죠 이게. 팬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 종전에 국보급 투수 선동열 투수가 지휘봉을 잡았죠. 예.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광주가 낳은 국보급 타자 김기태 선수가 지휘봉을 잡아서 과연 김기태 야구는 어떤 색깔일까? 그걸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부터서도 나라도 남이 다 나라도라는 마음을 한 사람씩 가진 조직이 강해진 조직이지 나 하나쯤이 하면 그 하나쯤이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약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누구누구 선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활동하려는. 그러면은 그라운드 안에서는 똑같은 직분이죠, 이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냐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선수를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죠. 시인들이나 젊은 선수들이 저 선수가 베테랑 누구다. 어떠한 선수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그 대스타 선수들이 저 젊은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역시 저렇게 하니까 좋다고 평가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는 경기 팬들도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잘하는 거고 가장 좋은 게 야구인데 그러면서 수입을 버는 건데 그걸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거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저는 절대 반대예요. 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팀의 에이스고 나라를 대표하는 에이스답게 또 모든 지나간 일은 빨리 있고 또 에이스에 걸맞게 본인도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또 알고 있으리라 믿고 그 메이저 경험이라든지 또 몇 년 전에 퍼펙트 게임도 했으니까는 어떤 게임 운영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이지 않나. 뭐 우리 또 강한을 선수도 또 잘하고 또 어린 친구들 뭐 박찬호라든지 그 친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팬들이 성적 기대하지 않는다. 어떻게 재밌냐고 보여줄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글쎄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건데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한다는데 글쎄 쉽게 안 지고, 쉽게 안 지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저희 모든 자원들의 해서 하여튼 달라졌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말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뭐 타자든지 투수든지 모든 야구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준다는 것은 상황이 아직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야구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근성 있는 야구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에도 타이거즈 주장을 맡은 이범호 선수도 스프링 캠프를 떠나기 전 각오를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몇 년 동안 자꾸 좋은 성적이 안 났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더 많은 연습 그리고 또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나 모든 것들을 잘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인드가 조금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또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약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야구는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잘 준비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광주FC가 브라질 출신 공격수 질베르토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브라질 과라니 FC 유스 출신의 질베르토는 최전방 공격수로 186cm의 큰 키와 파워를 자랑합니다. 브라질 특유의 움직임과 드리블 능력에 더해 양발을 모두 사용한다는 장점을 가진 질베르토의 가세는 광주의 공격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석 달 동안 빈자리인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테크노파크 원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8명의 위원이 광주시와 산업자원부의 5대5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원장 공모를 접수받아 2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차기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는 윤장현 시장의 측근 인사와 전직 시청 간부 등이 거론되고 있어 또다시 잡음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하늘 온도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광주가 0.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눈비의 양은 적겠고요.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광주에도 연무가 껴있고요. 이 때문에 가시거리가 6k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화순 영하 3도, 구례 영하 6도, 순천은 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광주 6도를 비롯해서 장흥 7도, 순천과 여수도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밤부터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